168쪽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 S, 넓이를 보통 S라고 넣는데 그 넓이를 R과 세타로 계산해낼 수 있죠. R 세타를 주면 넓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공식은 알고 있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관된 공식은 2분의 1 RL, L은 호의 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걸 이용하는 문제로 보이죠. 자, R과 세타를 주면 넓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그 다음 조건 가죠. 반지름의 길이를 10% 늘렸답니다. 오늘 좀 크게 한 거죠. 10% 좀 크게 했습니다. 살짝 반지름의 크기를 늘린 원을 쓴다면, 조금 더 큰 원을 쓴다면 원을 쓰는데 넓이는 똑같이 유지 안 됩니다. 자, 똑같이 유지 안 돼요. 그때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본다면 원래 세타가 있고요, R이 있는 이 넓이에 있습니다. 이 넓이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 이 원보다 조금 더 큰 원, 10% 크답니다. 10% 큰 원에서 넓이를 유지하면서 R이 좀 커진 거예요. R이 좀 커진 상태에서 아까 만든 요 부채꼴과 똑같은 넓이를 갖는 부채꼴을 만들고 싶다면 각을 좀 줄이겠죠. 각을 좀 줄여줍니다. 좀 큰 피자니까 작은 피자와 큰 피자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피자와 큰 피자가 있는데 피자의 양은 똑같이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때 피자의 양을 똑같이 하고 싶다면 작은 피자에서는 각을 좀 크게 자르겠죠. 큰 피자에서는 각을 좀 작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작은 피자에서의 중심각하고 큰 피자에서의 중심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줄어들어야 됩니다. 큰 피자에서 중심각이 좀 줄어들 텐데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드느냐, 몇 배로 줄어드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 큰 피자에서의 반지름 R 프라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세타 프라임이 있을 겁니다. 세타 각이 좀 있겠네요. 그럼 다음과 같이 쓰겠네요. 작은 피자에서의 피자 조각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공식 기억하죠? 이렇게 되고요. 큰 피자에서 R 프라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 R 프라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원래 R보다 10% 증가했습니다. 10%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이 10%입니다. R의 100분의 10배 이군요. 따라서 100분의 10은 0.2, 약분하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되고요. R이 됐네요. R을 묶어보면 1 플러스 10분의 1 R이 되고요. 1 플러스 10분의 1은 10분의 11 R이 되네요. 자, 새롭게 만든 피자의 크기는 10%가 증가됐다 라고 했고요. 그게 10분의 11 R입니다. 10분의 11 R이 큰 피자판의 반지름이 되고요. 그리고 세타 프라임, 큰 피자에서의 중심각을 아직 모르니까 프라임이라 붙이겠죠. 프라임이라 붙입니다. 그럼 공식입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게 큰 피자에서 나오는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한 거고요. 2분의 1은 약분하고요. 자, R의 제곱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한번 더 써주면, 식을 한번 써주면 좌변은 세타가 됐을 거고요. 우변은 10분의 11의 제곱이고요. 세타 프라임이 될 겁니다.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11의 제곱은 121이 되겠네요. 따라서 세타 프라임은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자, 반대로 나누니까 분자분모 뒤바뀌어서 세타 프라임은 121분의 100 세타가 될 겁니다. 자,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얼마로 줄어드느냐? 원래 세타 각의 작은 원에서 중심각의 121분의 100, 1보다 작은 숫자죠. 121분의 100배 만큼 줄여서 잘라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넓이를 똑같이 했을 때, 작은 피자와 큰 피자에서 조각을 똑같은 넓이로 자르고 싶을 때 당연히 중심각은 줄어들 거고, 줄어든 비율이 121분의 100배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